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나는 마음을 모질게 먹고 피에 익숙해져 있다. 기계적으로 허리띠를 휘둘렀고 무감각하게 채찍질을 했다. 착취 계급의 모든 낡은 사고, 낡은 문화, 낡은 전통, 낡은 관습을 타파하며 앞으로 나아가라. 이것은 중국 문화혁명 시절에 마오쩌둥이 홍위병들에게 주입한 슬로건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중학생들로 이루어진 홍위병들의 참혹한 피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유 시민은 20년 장기 집권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현실에서 성공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 시민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뻥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뻥카 유 시민은 어제 9월 24일 특유의 주장을 또 내놓았습니다. 구세오라 제명아, 이재명의 옥중 공천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유시민이가 나서는 것으로 볼 때 이번에 이재명의 운명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뻥이 확실합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치소에 간다 하더라도 구속 적부심도 신청하고 보석 청구도 하고 법적으로 계속 싸워야 된다. 그리고 당 대표직도 내려놓으면 안 된다. 옥중 출마도 하고요. 옥중 결재도 하고요. 이건 기싸움이에요. 기본적으로 기싸움에 밀리면 순간에 진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구세여라, 제명아. 기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 유튜브에서 이같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요약하면은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국가에 대항해서 싸우라. 이재명은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옥중 공천, 옥중 결재를 해야 한다. 정치는 기싸움이고 전쟁이다. 유시민의 이러한 발언은 노골적으로 파시즘 내지는 전체주의 성향을 극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시민의 이러한 주장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정반대 주장들입니다. 아무리 사상의 자유라 할지라도 개인의 내재된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국가 이념에 도전하는 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자유가 반드시 책임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또 정청래 민주당 최고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회의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민주당 분위기는 살벌합니다. 구호한 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같다. 출당시켜라. 이들 세력을 청산해야 민주당이 더 깨끗하고 건강해진다. 가결 의원들은 스스로 존재를 드러내고 심판을 받으라. 라는 표현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각각의 입법기관의 일원입니다. 국회의원이 행사한 투표가 용납될 수 없는 해당 행위로 민주당에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현실은 북한의 독재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를 축출했고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공개적 비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이 강요되고 있고
배신자를 처단하라는 고함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명이든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옥중공천 옥중결재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원 친명으로 채우고 있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외곽에서는 유심과 같은 친명 세력들이 방어망을 치고 있고 내부에서는 일명 개딸들 무기들을 들고 서 있는 모습들은 중국 문화 대혁명의 홍위병들과 놀랍게도 유사해 보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은 전혀 없이 수천억 대에 이르는 뇌물과 부패의 상징을 지켜내는 눈물겨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치는 사라지고 오직 공천권을 위한 투쟁은 민주당의 근간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에게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리더십의 심각한 부재 현상입니다. 문재인은 이미 양산에서 수천 길 올라와서 녹색병원까지 달려가서 이재명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위기를 직감이라도 하듯이 그가 지은 죄가 막중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비겁한 모습으로 이재명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나도 죽는다. 이재명에게 자신의 생명의 끈을 맡겼습니다. 이처럼 현재 민주당은 좌충우돌, 질서도 없습니다. 소금에 쩔어지고 있는 미꾸라지 신세들입니다. 심각한 리더십의 공백과 법체의 약화로 인해서 제1야당이 쓰러지고 있는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낙연의 최근 행방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존재감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뒤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조용해진 후에 나타나서 나 여기 있어요. 이런 비겁한 기회주의자들의 모습이 바로 민주당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권력 의지를 강력하게 소유하고는 있습니다. 당원들은 그의 비리와 부패도 불구하고 단지 그 강력한 권력 의지 하나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국가 경영에 대한 소신이나 철학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이해찬, 이낙연 그리고 유시민 등까지 이들에게 국가 공동체를 위한 진정한 고민이나 철학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입만 열면 국민을 분열시키고 편가르고 그러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청래, 유시민, 이재명과 같은 성향의 인물들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평생 일방적인 삶, 남의 삥으로 살아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상식을 가진 사람들과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거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틀렸다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래는 반드시 거래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때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은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가장 훌륭한 발명품입니다. 한쪽에게만 이익이 발생하면 거래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래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국가에 의탁해 놓고 나면 결국 사람들은 국가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노예들이 잘 살았던 역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상민, 김종민, 조응천 의원 같은 자유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인물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심각한 세포 분열이 치열하게 격화될 것입니다. 현재 개딸을 앞세우고 반명 세력을 축출하는데 그것은 명분이 부족한 헛방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당권을 위한 파쇼적 발상은 단지 공천 경쟁일 뿐입니다. 이재명을 구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은 공천권으로 위기를 돌파하라는 꼼수에 불과하고 서로 동상이몽입니다. 이미 유동규에서 시작해서 이화영의 배신이 시작되었고 김만배, 정진상, 김용 등의 배신이 줄줄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재명은 처음부터 지도자의 깜냥도 안 되는 부패한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단지 성남시장의 비리를 덮기 위해 경기도지사에 도전했고 또 경기도지사 비리를 덮기 위해서 대권에 도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좌파들을 기만한 것뿐입니다. 이재명에게 대의명분, 국가와 통일이라는 이런 거대한 미래 비전은 없습니다. 아주 저질의 장깨로 가득 차 있는 인물입니다. 저런 인간에게 노란한 세력들이 바로 좌파들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부류들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역사는 대의명분이 강한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반국가 세력은 소멸하게 될 것이고 이재명의 기만 정치도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 주신 홍옥변님, 고영월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